사랑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원님 여러분, 항상 정론집필의 한길을 가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최성국 의원입니다. 전남의 30년 염원이었던 의대 설립 문제가 심한 불협화음을 내고 있습니다. 동서 갈등을 막으려고 시작했던 통합의대가 갑자기 공모방침으로 바뀌면서 예견됐던 일입니다. 공모밖에는 답이 없다고 밀어붙이는 도정의 속도전에 도 중심의 공모 불가를 외치는 순천의 목소리도 목소리지만 공모가 성사될지 말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한한 인내를 강요당하고 있는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부권 주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 5월 17일 장흥에서 열린 의대 현안 관련 5자 회담은 결국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비공개 회의 시작 전 목포시장이 발언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순천이 안 왔으니 발언하지 말라며 최소한의 의견 피력마저도 봉쇄당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참으로 참담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충분한 의견 개진 기회를 주겠다던 약속이 빈말이 됐습니다. 전남도는 순천의 공모 참여 설득을 위해 그동안 공개 불가라고 했던 의대 용역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34년간 생각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던 뜬금없는 공모라는 경쟁을 치러야만 하는 서부권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의견 청취는 과연 없어도 되는 것인지 집행부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의대 관련 질의는 다른 의원님들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오늘 5월 27일까지 44주년 5.18 주간입니다. 숭고한 희생을 통해서 이 땅의 민주화를 앞당긴 5.18 희생자와 부상자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추모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강영구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영구입니다. 예, 국장님, 전남의 5.18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먼저 우리 최성국 의원님께서 우리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남의 5.18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에 광주 전남은 한 공통체였습니다. 광주 전남의 많은 시민들이 희생을 치렀습니다. 이제 5.18 당시 이제 운동은 현대사의 분수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독재에 저항하는 전통을 계승 발전시켰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더 공고히 하는 정기를 마련한 운동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전남의 5.18도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운동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전남의 5.18 기념사업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사업비를 보시면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비가 감소를 했습니다. 뭐 기념사업 추진 역시도 1억 원이 감소를 했네요. 이 감소된 사유가 뭡니까? 의원님 자료 보시면은 이제 저희 사업비도 감소했는데요. 아마 그게 작년하고 재작년치를 아마 감소 차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추경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12억 정도 되는데요. 이제 2022년, 23년도에는 이제 공법단체에 대한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을 원포인트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준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제 그 예산은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당시하고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 사업에 비해서는 줄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뒤에 뭐 영상에서도 나오겠지만 사실은 5.18 관련 단체들의 행사 요구나 여러 가지 참여 요구들은 높은데 그 벽이 높다라는 말들 저는 많이 들었어요.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공법단체 말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수용하고 또 말씀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전남 5.18 구술 기록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자, 국장님, 구술사라는 게 말 그대로 5.18과 관련된 가장 기초적인 사료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전남에는 참여자가 많은 시군을 중심으로 한 8개 정도의 시군이 아마 될 겁니다. 네, 그 중에 지금 구술사가 진행된 곳이 나주, 담양, 지금 영암 정도 되고요. 아니,
나주, 담양, 영암, 목포 지금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도비로 지금 지원된 것은 영암, 목포 이 두 곳 정도뿐이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도가 지원하려고 해서 했던 건 아니에요. 그 지역 도의원들이 꼭 우리 지역에 구술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진행을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나머지는 시군 자체 사업으로 저는 진행을 했다라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국장님, 광주의 구술사가 언제 완료되는지 아세요? 광주 구술사는 2022년도에 완료가 됐고 현재 집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광주의 구술사도 지자체 예산으로 진행했습니까? 아니, 광주광역시가 아니라?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재단법인 예산으로 5.18 기념재단 예산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대부분 국비가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올해로 44주년입니다. 거의 반백년이 다 돼가는데, 자, 구술사와 관련된 지금 이 기초적인 사료조차도 지금 아직까지 사업이 지지부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5.18 유공자들도 갈수록 예를 들어 그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렇죠? 이 사업을 언제까지 지자체에 맡겨두시겠습니까? 혹은 관심 있는 도의원들에게 이 사업을 계속 맡겨둬야 합니까? 우리 존경하는 최성국 의원님께서 구술 사업에 대해서 관심 가진 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내 이제 8개 시군이 주로 이제 그때 5.18 이제 민주화 운동 당시에 이제 많이 이제 그분들이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현재 5군데 정도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미 구술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일부는 도비도 포함했는데요. 나머지 3개에서 4개 정도 시군이 남아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5.18 이제 그 운동에 참석했던 분들의 연령이 이제 고령화돼 있고 현재 그렇기 때문에 신속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말씀 그대로 신속하게 추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전남 도예산의 그 어느 군데를 봐도 구술사 사업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계획이라든가 도가 중심을 주고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의원이 2023년도 저희가 이제 하순군의 구술 사업을 제가 추진했었는데요. 하순군에서 결국은 추진을 못했습니다. 예, 반납했습니다. 반납했는데요. 이제 아마 시군에서 직접 추진하기는 한계가 있어 보이고 올해도 저희가 나머지 시군에 대한 소요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소요 조사가 없어서 추진을 못했었는데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시군에서 직접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이제 우리 사단법인 단체라든지 또 유공자 단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향을 좀 바꿔서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사적인 사료를 남긴다는 건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작업입니다. 이 사업만큼은 저는 챙기셔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전남의 5.18 계승이 필요하고 있는 또 다른 사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가 5.18 기념 사업의 구심점 역할을 할 5.18 커뮤니티 센터를 2026년까지 조성하기로 하고 투자 심사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추진합니다. 5.18 기념 공간 조성 연구 용역 최종 보고에서는 5.18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한 뒤 전남에 산재한 5.18 문헌과 고증 자료를 수집 전시하고 교육, 문화, 공연 등의 거점 공간으로 삼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예. 이 구상의 시작은 2018년 기본 용역부터 시작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용역을 한번 했고요. 예, 그 당시 예. 여론조사에서 전남 도민의 90.4%가 전남만의 기념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2000몇 년이죠? 22년 5월에 연구 용역이 시작돼서 8,400여만이라는 연구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결국은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연구 용역 결과가 뭐였습니까? 연구 용역 결과는 우리 그 전남 지역에 이제 5.18 기념 공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기념관이라든지 또 기념 공원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했었는데요. 이제 BC라든지 이제 MPV라든지 IRR 이런 분석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했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 충분히 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목포역 인근에다가 전남 5.18을 대표하는 문화 거점을 조성하겠다. 이제 이렇게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 5.18 관련 단체들과 지역민들은 큰 기대를 품었죠. 그럼 지금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 해당 건물은 지금 매물로 나와 있어요. 제가 이 부동산한테 제가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부동산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 용역비는 36억이라고 이제 부지 매입비가 나와 있는데 31억에 팔 테니 스타벅스 하시라고 그래요. 장사가 잘 될 거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담당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지금 매물로 나온 거 알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용역 관리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었던 겁니다. 국장님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저는 이치를 의원님 잘 알고 있고요. 이제 목포역 인근에 현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계시지 이 상황은 모르고 계시죠? 내용도 알고 있었고요. 또 매물로 나왔다는 말씀도 저희가 들었습니다. 제가 도정 질문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 안녕하십니까. 원고심 상인의 이종환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예전 국민은행이 있었던 자리,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5.18 센터를 건립하기로 한 그 부지입니다. 하지만 전라남도는 아직까지도 5.18 센터를 이곳에 짓지 못하고 있는데요. 관계자에 따르면 국비가 매칭되지 않아 아직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지역민들은 이러한 전라남도의 행정, 책임지지 못하는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와 실망을 안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조속히 추진하여 전라남도의 책임 있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18 기념공간 조성 연구 영역을 하게 되죠. 그랬는데 이후에 갑자기 말이 없어졌더라고. 5.18 행사도 마찬가지예요. 5.18 기념 행사도 오늘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5.18 행사를 하겠다는 시군이 19개로 늘었어. 이렇게 자꾸 이제 행사들을 하고 5월 정신을 기리겠다고 하는 시군이 늘어나고 단체들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돈은 이걸 갖다 자꾸 축소를 해요. 차별화된 전남의 5.18을 이야기했던 도지사님의 의중홍은 전혀 다르게. 예, 국장님 이 사업이 제가 보니까요 서류로만 존재하는 사업입니다. 서류로만. 그동안 국비건의 하셨죠? 어떻게 예. 하셨습니까? 작년 이제 1월 달에 용역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 도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했고요. 또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많이 협조해 주셔서 국회도 방문하고 또 저희가 이제 행안부도 저희가 방문해서 실제 여러 가지 필요성에 대해서 피력을 좀 했고요. 또 설명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아마 이런 부분이 반영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과정을 좀 압니다. 지난 1년 반 동안의 기간 동안 4번의 국회의원 정책간담회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업은 도마 위에 오르지도 못했어요. 물론 77억이라고나 사업비가 너무 작기 때문에 못 올랐다. 이렇게 돼 있었고 작년 연말에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지역 국회의원이 예산 건의서를 빨리 올려달라라고 했지만 결국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못했습니다. 이 정부가 이 사업은 안 된다라고 해서 못했습니다. 실시 설계비 2.2억을 올렸지만 결국 안 됐습니다. 그 과정 알고 계시죠? 네,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저 도정 질문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 도청 행사 중에 제가 들었습니다. 5.18 행사 중에 지사님께서 행안부 장관에게 5.18 기념공간 국비 건의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났더라고요. 예. 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국비 확보가 아니라 국비 건의예요. 그렇죠? 근데 국비 건의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번에는 지사님께서 직접 장관님을 뵈시고 5.18 이제 기념 공간의 필요성을 이제 쭉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비가 확보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의 드렸지만 앞으로 국비를 확보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건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해서 후순위에 밀려 있어요. 아마 진짜로 제일 밑바닥에 깔려 있었을 겁니다. 자, 애초에 이 사업을 국비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업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이 사업 진행 못합니까? 의원님, 이 사업은 저는 당연히 국비가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은 예를 들어 국가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비가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정부에 상관없이 저희는 국비 반영에 대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국비 확보에 대해서 의원님도 도와주시고 또 20대 국회에 같이 이제 힘을 모아서 국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이 사업을 처음 시작을 할 때는 도비로라도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게 도의 굳은 의지였었습니다. 맞지요? 이제 도비 금방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업은 국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의 성격이라도 여러 가지 판단해 보면은 그래서 국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주에 있는 5개 있는 이제 이런 사업들 또 이제 서울 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대부분이 국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국비를
같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남도에 이 사업에 대한 의지와 저는 진실성을 지금 저는 적극적으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반 100년이 다 돼가는 이 상황에서 전남에 5.18 기념공간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최성구 이제 의원님 말에 동감하고요.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44선이 지났는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우리 도청 간부들도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일단 노력해서 이 사업이 꼭 국비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다음은 신중년 정책 관련 도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OECD가 전 세계 노인빈곤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요. 대한민국이 압도적인 1위입니다. OECD 평균이 14.2%인데 대한민국은 40.4%입니다. 즉 노인빈곤율이 다른 선진국보다 3배나 높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전남의 그럼 노인빈곤 상황은 어쩐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급여 지급 통계입니다. 사실은 그 노후에 접어들면 다 연금으로 생활하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 보시면은 전남의 국민연금, 직역연금, 퇴직연금 등의 기초연금까지 합쳐서죠. 수급률은 최고입니다. 수급률은 최고인데 받는 사람 많은데 수급액은 51만 6천으로 전국 최저입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국민연금 수급률 통계도 역시 지급액이 전국 최저입니다. 그리고 노후의 또 다른 축을 구성하는 게 이제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이라는 게 주택을 모기지론으로 대출받아서 생활비로 보태는 건데요. 당연히 전남은 집값이 쌀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급액 역시도 최저입니다. 즉 노후의 연금을 구성하는 모든 지표들이 전남이 최하위권이라는 얘기입니다. 최하입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기초연금 수급률 통계는 전국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은 소득의 70%에게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기초연금 수급률이 높다라는 게 지역의 어르신들한테는 좋은 일이긴 하지만 지방정부에게는 독약입니다. 독약. 왜냐하면 어떤 지자체는 막 거의 한 복지사업비 50%를 기초연금으로 쓰기도 합니다. 아마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갈수록 지자체의 허리가 휠 겁니다. 즉 제대로 준비 안 된 노후가 지방정부에게 행정의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연금은 한번 확정이 되면 불가역적 구조, 즉 뒤로 빠꾸가 안 됩니다. 돈을 더 늘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한 번 가난이 고차가 되면 이 가난은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연금의 심각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 위광한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일자리 투자의 지국장 유광환입니다. 예, 신중년을 얘기하면서 제가 노인 빈곤을 얘기하면서 제가 왜 신중년 얘기를 꺼내냐면 이 두 문제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신중년 세대들은 곧바로 노인 세대로 진입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던지는 거고요.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55세, 79세의 주요 경제활동 상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시면 딱 간단하게 정리하면 대한민국의 평균 퇴직 연령이 49.4세입니다. 자, 그리고 나는 앞으로 더 일하고 싶다가 73세입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남성은 더 줄어들고 있고요. 여성은 더 일하고 싶다라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장님, 퇴직 연령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 희망 근로 연령은 늘어났다. 이게 뭘 좀 얘기하는 겁니까? 우선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노후의 생활에 대한 불안정성, 그다음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 필요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 인식의 개선이나 그다음에 건강 상태가 좋아져서 예전보다 좀 근로할 수 있는 연령이 길어졌다. 예. 그런 이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50세부터 73세까지 제대로 된 신중년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면 이들이 곧바로 노인빈곤 세대로 이렇게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즉 인생 이모작 준비가 지금의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전남의 지금 현재 상황, 신중년들의 중장년층 세대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주택자 비중은 전국 3위입니다.
그런데 서울, 인천, 경기는 당연히 수도권이니까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이 많은 게 사실이겠죠. 전남에 무주택자가 많은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만큼 신중년들의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다음에 미취업자 비중은 전국에서 2위입니다. 중년 세대 미취업자 비중입니다. 놀고 있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장을 가입해야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가입 비중도 20.4%입니다. 전남의 신중년의 경제적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 국장님 연금생활자 앞으로 하실 거죠? 예. 예. 자, 전라남도 인구 구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방추형 지금 구조입니다. 지금 노인 인구가 26.5%입니다만 2050년이 되면 49.5%, 즉 2명 중에 한 분이 노령 인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노령 인구의 약 52% 정도를 신중년 세대가 진입을 하게 됩니다. 자, 준비 안 된 노후가 노령 세대로 진입했을 때 아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예. 자, 그러면 전남에 그럼 신중년 관련해서 대책은 제대로 세워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투자 유치국이 올해 신년 보고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사업이 딸랑 3개예요. 신중년 경력 활용 일자리 사업, 신중년 희망 일자리 장려금 지원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198명에서 24년 87명으로, 장려금 지원 사업은 90명에서 77명으로 계속해서 감소 추세입니다. 딸랑 있는 사업이 그 자리도 그 예산도 지키고 있지 못합니다. 전체 40세에서 64세까지 전남의 신중년 인구가 전 인구의 40%입니다. 그런데 사업은 87명, 77명 이렇게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각 세대별로 그러면 예산 투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보시면 자, 청년 예산 24년도에 1,033억 원입니다. 신중년 예산 15억 원입니다. 전체 예산 0.02%입니다. 이거 보시면 청년 예산은 1.5%밖에 안 됩니다. 작년은 1%였습니다. 이 정도의 예산 투입이 국장이 맞다라고 보셔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중년 관련해서 사업들 중에 그 신중년 경력 활용 일자리 사업은 그 고용부에서 국비로 보조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비로 보조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들을 많이 좀 그 국비 사업에 대해서 감을 제가 지금 많이 했었습니다. 국비 사업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네. 전남도의 사업을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지만 국비로 보조하는 사업들도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제가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좀 뒤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도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작년에 좀 전에 보여주셨던 수치를 보면 작년에 좀 많이 늘어났었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 감소가 됐는데 지금 현재 사업들이 신중년 관련해서 좀 전에 자료를 표출하셨던 그 희망 일자리 장려금 사업 외에도 그 동행 일자리 사업이나 그다음 지역 공동체 사업 이런 것들을 전부 병행해서 국비 추진을 보조 하고 사업이죠. 있습니다. 전부 국비 보조 사업이죠. 그렇죠? 이거는 저 동행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 사업이고 그다음에 지역 공동체 사업은 국비 보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계속해서 전남도의 지금 신중년 정책을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끼인 세대, 신중년은 서럽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전남 경제 활동이 지금 현재 주력인 신중년의 처우가 지금 현재 이 상황이에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도비 사업인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 사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원 근무 현황입니다. 딱 한 명씩 지금 동부 서부 지금 배치돼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 예산이 적정한지 딱 1억 원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실적을 냈다라고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딱 그 한 명이 할 수 있는 그 목표량만 했겠죠. 그런데 근무 현황은 더 심각해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서부센터 보시면 지금 현재 3개월 근무 공백이 발생해 B에서 C 그 위에 보시면 3개월 동안 직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부센터는 현재 직원이 없습니다. 평균 근로연령 보시면 1년 4개월이 최고입니다.
대부분 5개월, 3개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왜 근무 기간이 짧죠? 당연히 비정규직이니까, 기간제 근로자니까 당연히 짧을 수밖에 없겠죠. 이분들이 공백 상태에서 업무가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를 이 공모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로 명명을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우리 전라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일자리 플랫폼의 산하 센터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에는 상담사가 각각 한 명씩의 동부서부로 근무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일자리 플랫폼 인력을 보면 상담사가 총에서 6명이 추가로 근무를 아니 그러면 왜 하고 전담 있습니다. 인력을 둡니까? 그래서 신중년에 대한 전담인데, 그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직업 상담사가 같이 근무를 하면서 같이 아니 업무를 그러니까 다른 분이 일을 분담해서 하실 수 추진을 있으면 하고 왜 전담 있습니다. 인력을 두냐고요? 직업 상담사의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일을 추진할 수 하는 게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 사람 없어도 그럼 이 사업이 가능해요? 물론 있는 제가 게 훨씬 더 보기에는 효율적으로 고용이 불안한 사람이 고용 상담을 하고 있어요. 있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추진되겠지만 같이 협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지역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중년 정책 지원 관련 운영 현황 보시면 전라남도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 딱 2명 근무하고 예산 1억입니다. 주루로 보시면 딱 일자리 알선 사업 딱 하나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사례 한번 보십시오. 예, 당연히 차이가 나죠. 예. 전남 같은 경우는 예산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인생재설계, 취업일자리 연계상담, 사회공헌, 커뮤니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전남은 딸랑 전화 유선 상담이 전부입니다. 가까운 광주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에 2022년도에 문을 연 빅골 50+센터입니다. 서울에는 각 구마다 다 있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 합니까? 생애 재설계, 사회공헌 활동, 정보 제공 전문기관 연계, 커뮤니티 지원, 뭐 여러 가지 공간, 작업 공간 지원 이런 것들이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보시고 어떤 생각 드세요? 지금 비교하신 자료에 보시면 저희 같은 경우는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만 가지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나 광주의 50+ 센터 같은 경우는 평생 교육이나 그다음에 다른 우리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일자리 플랫폼 사업들, 그다음에 경진원에서 하고 있는 금융 상담 지원이나 이런 업무들을 같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 인력을 합친다라고 하면 거기에 비해서 뭐 서울이나 광주만큼의 규모는 안 되겠지만 지금 인력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뭐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서울이나 광주에 비하면 적겠지만 그래도 다른 시도에 비하면 결코 적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남도의 신중년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고민하는 부서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여성가족정책관, 영유아동, 청소년 희망인재 육성과 청년 다 고민하는 부서들이 따로 있습니다. 노인, 노인복지과. 그런데 신중년은 저희는 제가 도정 질문 준비하면서 저희는 신중년을 하지 않고 저희는 신중년 일자리만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신중년에 관련한 컨트롤 타워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신중년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이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지금 현재의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포커스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는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컨트롤 타워 일자리만 하고 있습니다. 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획이 없으니까 예산이 없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청년 세대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 청년 종합계획이 있죠. 그렇죠? 예. 5개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등 총체적인 계획들을 수립해서 이 사업을 끌고 나갑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런 계획조차가 없다 보니까 예산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제대로 된 일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담 기관이 필요합니다. 자, 동부 서부에 청년들을 위한 200억짜리 청년비전센터가 세워졌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필요한 일이죠. 그 네. 효용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당연히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자, 지금 현재 전남경제의 주된 생산 인구인 신중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정책적 지원을 지금 전혀 못 받고 있다는 신중년 정책이 없어요. 이게 현실이 뭐가 뒤집혀도 지금 단단히 지금 뒤집혀 있는 겁니다. 예,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제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하시니까 그 다른 지역의 그 광주의 빛골 뭐 50+ 센터나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고 있는 신중년 일자리 지원 외에 그 전반적인 생애 주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과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저희는 그 신중년 일자리 지원 센터 외에 그리고 일자리 플랫폼 그리고 인적 자원 개발 위원회나 그다음에 그 전남 신보 재단에서의 그 금융 교육들 그리고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의 그 각종 창업이나 그 소상공인 진흥을 위한 각종 활동들을 하고 그게 있어서 협업이 됩니까? 그런 조직까지 통튼다고 하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업들 다 모아 오셨는데 예. 그게 협업이 되고 종합적인 계획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방금 이 기관들은 저희 국에서 총괄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협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협업을 해보신 적은 있어요? 지금 예. 이 기관들을 우리 일자리 경제과의 상과에서 그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뭐 협업이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신중년들이 대부분 다 끼인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 마지막 세대이고요. 자식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첫 번째 세대입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신중년 정책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들에 대한 일자리, 재취업, 인생 재설계, 금융교육 이런 것들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자, 노후 빈곤을 막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전남의 저는 재정 파탄, 전남의 재정 압박도 저는 막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호미로 막을 걸 왜 가래로 막으려고 하시는 건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기관들을 통해서 그 위원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협업을 강화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 신중년에 대한 금융 교육이랄지 그다음에 일자리 지원 이런 것들이 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 협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영록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지사님. 5월 17일 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 만나셨더라고요. 예, 발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너무도 고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뭐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예, 존경하는 최성국 의원님께서 5.18 이상 문제랄지 또 신중년 노후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도정 질문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아까 의원님께서 서두에 전남 국립의과대학 유치대에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간단히 좀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번 주에는 국립의대 증원에 대해서 25학년도 국립의대 포함해서 25학년도 증원에 대해서 정부가 대입 전형 계획을 금주에 확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남도 입장은 2,000명 선에서 한 1,500여 명 정도로 대학들이 25학년도 입시 전형 계획에 따라서 수요 조사를 제출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500명 정도의 여유 증원분이 생긴 거 아니냐. 그래서 25학년도에 우리가 국립의과대학을 설립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은 26학년도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몫으로 200명의 정원을 함께 이 과정에서 배정해 주세요 하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가능한 빨리 정원을 배정을 받든지 정원 배정이 아니더라도 방침을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몫으로 200명의 정원을 할 계획으로 있다 이런 방침 정도를 발표해 준다면은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 전라남도 전체 우리 도민들의 염원인 국립의대를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이런 뜻에서 우리 의견을 우리가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아까 이제 좀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통합의대 방식에서 왜 공모 방식으로 갑자기 바꿨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통합의대를 1월 14일 날 캐나다 가면서 양 대학이 사실상 어느 정도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해서 저도 그 부분이 왜 좋다고 생각했느냐. 통합의대를 하게 되면은 목포대, 순천대 같이 의과대학을 세우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대학 통합까지도 정부나 우리 전문가들이 꼭 필요하다고, 특히 교육 전문가들이 통합이 대학 통합도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계기를 만들어 볼 수 있는 통합의대를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양쪽 지역의 강의실을 양쪽 지역 다 운영할 수도 있고 대학 부속 병원도 양쪽 지역에 만들 수 있다 생각해서 저는 그 제도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했고, 1월 25일은 양 대학이 발표할 때 통합의과대학보다는 공동의과대학으로 해주세요. 순천대학에서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공동의과대학으로 양 대학에서 발표를 했던 겁니다. 그 발표 이후에 공동의과대학에 대해서 순천 일각에서 굉장히 강한 반대가 있어서 순천대학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의견을 유보하는 입장이 됐었고, 그리고 정부가 2월 6일 날 2,000명 증원을 발표했습니다만, 증원 발표 전에 저희가 양 대학이 공동 건의문을 전라남도와 같이 중앙에 제출하고자 했습니다만은 양 대학이 합의가 안 돼서 통합의대 공동의대 양 대학이 합의가 안 돼서 저희들이 제출을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결국은 2월 6일 날 2,000명 증원이 빠르게 이렇게 발표되고 모든 것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통합의과대학을 하면 좋지만은 어느 대학이 한 대학이 반대했을 때 그것을 설득해서 할 수는 있지만은 강요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지금 3분 남았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 질문 답변할 수 있는 기간 좀 빼주세요. 미안합니다만 의장님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충분히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빼주실 겁니까? 예, 의장님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질문을 못 해요. 다른 질문. 그래서 결국은 통합의과대학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3월 18일 날은 그래도 우리가 정부에 일단 먼저 빨리 건의를 하자. 정부가 곧 발표를 한단다. 대학별로 증언을 발표한단다. 그래서 빠르게 우선 먼저 건의를 해야 된다 해서 우선 먼저 건의하려고 보니까 대학을 선정할 수가 없어서 결국 통합의과대학으로 이름으로 선정을 했고, 그때도 제가 설명을 했어요. 통합의과대학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지만은 뭐 정부가 받아주지 않으면은 전남에 있는 의과대학으로 좀 해주세요. 그래도 안 받으실 것 같은데 그러게 되면은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대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다 일일이 다 설명을 다 했고, 그런데 3월 18일 날 그렇게 공문을 올린 과정에서 양 대학도 설명을 했고, 그렇지만은 결국 3월 18일 날은 순천대에서 공식적으로 통합의과대학을 반대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학에 대해서 통합의과대학으로 가자고 강요할 수 없어서 결국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선택하게 되면 공모로 갈 수밖에 없는 과정들이 다 일련의 과정들이 다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지금도 통합의과대학으로 갔으면 합니다. 양 대학이 합의만 할 수 있으면. 그렇지만은 대학 통합까지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어려운 문제여서 단기간 내에 대학들에게 통합을 또 너무 압박을 가할 수도 없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지금 공모에 의해서 그러면 먼저 대학을 선정해서 추천을 하자. 그리고 만에 앞으로 대학끼리 잘 협의가 돼서 한다면은 저는 앞으로도 공모 과정이 끝나한다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대학들이 통합해서 의과대학 통합해서 통합 국립대학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대학의 의견에 자율적인 의견에 맡겨서 해야 될 일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무한 인내로 제가 경청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무한 인내라는 것은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도지사가 잘 경청하고 수렴하고 이렇게 잘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지, 그것을 이제
시간을 무한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도지사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 하고 뭐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지금 서남권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공무위원 추천 절차를 진행하고 10월까지는 정부의 대학을 선정해서 추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 뒤에 절차들이 26학년도 증원을 목표로 해서 그 뒤에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적절한 그 시간대를 단위로 해서 우리가 절차를 밟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가능한 그 과정에서는 무한 인내로 최대한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 하는 뜻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난 의대 해난 오자 회동을 할 때 목포대하고 목포시장님은 나오시고 순천대 순천시장님이 안 나오셔서 저도 여러 가지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은 더 앞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목포시장 마이크만 문제는 회의 시작이 아니고 회의 시작 전에 제가 안내 멘트를 했더니 시장님도 또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해서 회의 때 하십시오. 회의 때 충분히 말씀을 비공개 했고 때죠. 충분히 말씀을 했고 시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 하면은 회의 끝나고 언론 인터뷰를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시장님의 그 말할 기회를 박탈한 게 아닌데 그렇게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일정 부분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의과대학 문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는 도지사나 도에서 잘 공정하게 하도록 잘 감시하고 또 좋은 의견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어떤 진행을 잘 안 되게 하는 그런 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저희들도 굉장히 그런 부분은 어렵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 경청은 하겠지만은 원활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도민들이나 우리 도의원님들께서도 지금 많이 협조해주고 계신데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금부터 시간을 좀 카운트해 주시면 의장님 감사하겠습니다.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그 이상미 장관님한테는 제가 그 5.18 커뮤니티 센터 이렇게 부르지 않고 5.18 기념 공간이라고 했어요. 5.18 기념 공간 조성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전남 그 당시에는 전남이었고 전남에서도 사실 지금 현재의 전남에서도 5.18 민주항쟁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희생을 했는데 여러 가지 기념 사업들이 광주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전남이 소외된 그런 감이 있어서 우리 전남도 자체적으로 5.18 기념 행사도 먼저 5.18 정부 행사에 앞서서 먼저 합니다 하는 말씀도 드렸고 그 다음에 기념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장관님은 공감을 표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도 국장 답변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도 맨 처음에는 정 안 되면 우리 도비를 해야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5.18 민중항쟁만큼은 정부도 돈을 내야 할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꼭 정부가 예치 않으면은 특별교부세라도 부담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그 신중년 일자리 말씀. 신중년 일자리 대책이요. 예, 신중년 일자리에 대해서는 우리 최성구 의원님 날카로운 아주 좋은 질문을 하시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청년 연령이 늘려서 49세까지인데 신중년은 50세부터 65세까지 이제 65세 전까지인데요. 신중년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취업 기회 또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직업교육 이런 면에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정을 하다 보면은 청년, 여성, 신중년, 노인 이렇게 분절해서 일을 하다 보면은 같은 일을 하고도 비용이 많이 더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중년은 사실은 따로 하지 않아도 평소 일자리 사업이랄지 직업교육이랄지 이런 면에서 다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지만은 포커스를 더 맞춰서 신중년들의 그 어려움, 애환 이런 부분은 별도 필요한 상담이랄지 또 안내랄지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업교육을 할 때 신중년만 직업교육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앞으로
우리 전라남도가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획기적인 정책 전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의대 관련 말씀 저도 오늘 사실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무한한 인내가 오히려 더 지역의 분열을 더 계속해서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부분은 저는 지사님께서 좀 계속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예, 지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지역 교육 현황과 관련해서 김 감님 잠깐 바로 들어나 주십시오. 예, 교육감님 지금 목포고 목료고 지금 그 통합 이전에 잘 추진이 되고 있죠? 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4분 남았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5월 10일 날 그 목포고 목료고 통합 이전 재배치 설명을 했는데 당시 주민들이 상당히 좀 격앙돼 있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 9년 전에 청호중 이전 사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쉽게 얘기하면 교육청이 전혀 그 당시에도 뭐 대책은 내놓는다고 했지만 그냥 학교만 옮겨버리고 9년 예. 동안 흉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예. 자, 목포 청 뭐 지금 이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면서 지금 그 뭐 MOU가 지금 맺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호중 부지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뭐 고교학점제 공동 캠퍼스 뭐 복합교육 네. 플렉스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예. 사실은 이제 설로만 오갔던 것이죠. 자, 근데 그 올해 지금 역사 기록관이 지금 여기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의아해요. 그 시설이 무슨 시설이냐고.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쭈냐면 예. 저는 기본적으로 주민들하고 기본적으로 동의 절차를 좀 겪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갑자기 이런 시설을 오니까 이게 뭐냐라고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이 없이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냐, 돼도 되는 거냐. 담당자한테 제가 여쭤봤더니 그러면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하고 연관돼서 진행을 하느냐라고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즉 예. 제가 보기에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이 부지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저는 존재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전남교육청 산하 개최 장소를 한번 보시면 지금 무안은 지금 교육청이기 때문에 당연히 행사 개최 수가 높지만 사실은 순천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 이유는 순천에 아주 좋은 교육 시설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순천만 생태문화 교육원 대관 현황입니다. 이거 보시면 교육 행사로만 16만 명이 다녀갔고 교육 유행사로 44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저는 이 생태문화 교육원이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청의 저는 새로운 모델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교육감 간단하게 좀 의견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최성국 의원님께서 그 시간이 없으시다 하니까 그 요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성국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 그런 내용들이 저희 교육청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란 이유는 이게 목포를 비롯한 서부권에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 같은 그런 그 컨벤션 기능을 갖고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이번에 마치 목포하고 목료가 통합해서 이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겨서 부지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의회에 기본 계획을 내겠습니다만은 동의해 주시면은 이번 기회에 거기다가 가장 아름답고 또 우리 목포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컨벤션 기능을 갖는 센터를 건립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시설들이 사실은 순천의 교육과 경제를 저는 살렸다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전 부지 폐교 부지에 대해서 9년 전과 같은 청호중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계획이 저는 수립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세심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여기에는 우리 도교육감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최성국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목포가 또 목포권이 여러 가지 신도심 건설로 도시 변동을 있었습니다만은 교육은 대단히 침체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좋은 이제 목포 목료고를 이전해서 좋은 명문 학교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전된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던 서부권 또 목포권의 수건 사업인 그런 좋은 교육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교육감을 믿어보겠습니다. 예. 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 도정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국, 전략산업국 소관 질의는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